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윤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298강은요. 바로 법인이 각종 자산 부채에 대해서 회계감사에 의해서 자산 부채 평가 손익을 잡았을 때 이것이 세무상 손금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3월 말까지 비상장 법인들도 회계감사인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계정에 대한 평가와 임의평가 아니면 실질평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논쟁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자신의 재무제표가 많이 수정된 금액들은 다 평가손실 금액으로 아니면 평가이익 금액으로 자산부채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세무상 인정이 돼서 바로 3월 말까지 오늘 내일까지 신고해서 과연 인정이 되느냐 이런 것들 인정이 안 되면 저 내년에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1년 더 기다려야 되는 거나 아니면 몇 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인정이 되면 좋고 인정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인정되는지 언제 안 여부를 세무조정에 관해서 한번 발생해 보겠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서 손익계산을 하고 손익의 계상을 하면은 이제 손익이 되는 것이고 이익계상하면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은 권리임의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좀 더 워낙 이 객관성이 더 유지돼야 한다. 그래서 순전한 증가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재무제표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손익계산 재무제상 대표 현금이익도 쭉 한번 뒤져나가 봅시다.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영업의 비용 항목에 이렇게 많이들 있거든요. 쭉 그 평가손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보고 평가이익도 한번 몇 개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재무상태표 FS고 이게 PL이죠. 이렇게 해서 한번 자. 현금예금에 대해서 어떤 감액이 있었다고 치면은 감액 자체는 이제 실질적 감액이니까 손실이죠. 손실 송금 인정이 된다. 그러나 횡령이나 유용 같이 이유가 없이 나왔으면 이것은 대표자나 아니면 행위자한테 소득 가산해서 상해 처분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수량 가치 감소는 일반적으로 손익선출법이나 후입선출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기록한 것은 그것이 수량 감소에 의한 것은 가치 감소에 의한 것이건 순금에 인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이것은 이제 실질적 재고 흐름에 따른 것이니까. 근데 금융회사도 주식이나 채권, 복합상품, 펀드, 외화사 부채 이런 것들은 다 재고자산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금융회사의 재고자산은 당연히 순금 사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나 금융회사의 재고자산이 아닌 일반 회사의 금융상품은 이제 이렇게 창수사 등의 부도나 회생인가 구조조정 파산 등 같이 이렇게 특별 요건이 있어야 인정이 된다. 이것은 이제 일반 회사들의 금융상품은 그렇고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은 이제 재고자산이니까 그냥 일반적인 가치의 감소에서도 송금사 인정이 되는데 일반 회사는 창수사의 부도 회생인가 구조조정 파산 같이 이렇게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자산의 파손, 부패, 판매, 불능, 손실 이런 재고 이것도 역시 이거는 이제 파손이나 부패된 거니까 손금에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고 이 중에서 이제 매출채권 대손금에 대해서도 소멸시효가 아직 안 된 것이다. 그러면 손금의 불산입인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그 연도에 손금에 산입해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회사의 이제 종속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이나 종속회사 자회사의 투자자산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회사의 자회사의 손익이 나빠가지고 손실 감액이 됐다. 그러면 이제 실제 감자라면은 이제 평가손실이 인정이 되는데 감자를 하지 않고 평가에 투자한 손실이다. 그러면 송금에 불산입한다. 그런 얘기예요. 송금에 불산입한다. 이것이 법인세 22조의 대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이 유형자산 중에서 이제 천재지변, 화재, 수용이나 이런 것들 송금 산입이 되고 또 그냥 일반 회사도 이렇게 천재지변, 화재, 수용이 아니라 임의평가 손익은 송금 불산입 되는데 임의 평가 손익.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이제 자산 관리가 목적이니까 보험회사의 고정자산 평가 자산 같은 것은 인정이 되고 강화모임 고정자산도 내연수가 이제 폐쇄 등이 되면 이제 송금 산입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자산의 임의평가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입금 불산입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일부러 손익조정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순자산 감소라는 권리임 확정지에서 임의평가인 입금 불산입하고
주식발행 초과금이나 합병차손이 부활차손익 같이 이렇게 재무상태표에 여기 자본 계정에 있는 것들도 순자산이 증가됐지만 입금의 불순이 파는 걸로 해서 손익조정이 마음대로 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런 얘기죠. 입금의 불순이 판다. 과세가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돼서 몇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에서 회감사에서 나타나는 차손익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을 손금이나 입금이 산입된 지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인종 회계였습니다.